허영선 작가의 제주 사삼을 묻는 너에게. 강요배 화백의 시원이라는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1장 섬 민중의 뿌리. 붕. 그때 백고동 소리가 울리며 제주항은 북적거렸다. 해방이 왔네, 해방이 왔네. 그리던 한라산.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여객선 기미가요마루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이다. 바다 건너 돈 벌러 갈 수 있는 이국 땅, 바로 일본이었다. 집집마다 일본 땅 밟아보지 않은 사람 없을 만큼 떠난 사람이 많았던 제주였다. 그렇게 현해탄을 건너갔다 오는 사람들로 항구는 들떠 있었지. 고무공장, 유리공장, 방적공장 등 일본 곳곳에서 죽도록 노동하며 살던 사람들, 또 다른 출륙으로 생사를 오가던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다. 저 홋카이도 탄광이나 토목 공사장에서 오랜 세월 강제 노동하다 돌아오는 사람들, 멀리는 남태평양 제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중국 땅에서 건너온 이들이 고향의 품에 안기고 있었다. 굶주림과 차별에 시달리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여온 사람들, 태평양 전쟁 말기 유학 중에 학도병으로 징병돼 끌려갔던 청년들, 한 줌 재가 되어 유골로 돌아오는 이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 섬에서 군인과 군속, 노무자 등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이는 최대 5만 명까지라고 말한다. 피할 수 없었던 강제징용이었으니 질긴 송악줄기처럼 살아 제주 해협을 건너온 사람들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100여 명의 청년과 함께 일본 해군의 군속이 되어 강제징용을 떠났던 한 할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어. 바닷물로 소금을 대신하고 뜯어먹을 풀조차 없어 독초를 10번에 걸쳐 끓이고 끓여 먹어 연명했지. 아마 폭탄 맞아 죽은 수만큼 굶어 죽었을 거야. 당시 100여 명이 같이 갔는데 그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채 40명도 되지 않아. 라고 했던 위험한 삶이었지. 해방 직후 제주는 전국 최고의 인구 변동률을 보였으니 상상이 가겠지. 그때였다. 할머니의 두 아들도 때 전 숙색 군복을 입고 돌아온 것은 그렇게 못 견디게 그리던 고향이었다.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 해방된 조국은 해방이 아니었다. 많이 당혹하고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고향의 풍경. 오래도록 일장기가 펄럭이던 자리엔 낯선 성조기가 기세 좋게 휘날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혼돈과 격동의 조국. 허나 어떻게든 삶의 날개를 펼쳐야 했다.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1945년 9월 7일자로 떨어진 메가더 포고 제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 이 포고령은 일제 35년에 막은 내렸으나 이날로 남한에서는 미군의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고 있었다. 제주섬에 미군이 처음 상륙한 날은 1945년 9월 28일. 바닷길과 하늘길로 제주섬에 도착한 미군정. 이들은 제주섬에 발을 딛기가 무섭게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접수작전에 들어갔다.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접수작전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미군 제59군정 중대가 달려왔다. 제주의 미군 사령부는
제주도청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싱싱 차로 달리는 미군들의 모습을 보는 제주 사람들의 심정은 한편 혼란스럽고 조바심이 일었으나 일단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그것에 만족해야 했다. 제주도가 어떤 섬이더냐. 한반도, 일본, 중국 본토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섬. 그 앉은 자리 때문에 늘 바깥바람에 시달려야 했던 섬. 더구나 태평양 전쟁 말기엔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였다. 바로 해방의 그 순간까지 끝도 없는 저 일본의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의 섬이었다. 해방 직전까지 제주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요새였단다. 주민들의 밭도 모두 그들의 거처였다. 일찌감치 제주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일본이었다. 일제강점기, 해방 직전까지 제주섬엔 일본군의 군홧발이 쿵쿵 울렸지. 그들은 온 섬을 무려 6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주둔할 전략기지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 제주섬 한 바퀴를 돌다 보면 해안선부터 한라산 중턱 어승생 앞까지 그물망처럼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동굴 진지를 볼 수 있지. 성산포, 모슬포 송악산, 어승생악, 가마오름, 곳곳마다 납작 웅크린 채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무수한 굴, 전투기 경납고들 말이지. 그렇게 그들은 섬을 빙 둘러가며 동굴 모양의 갱도를 파고 또 팠다. 물론 그때 그렇게 갱도를 힘겹게 파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섬 제주도 사람들이었지. 소위 결 7호 작전이라고 부르는 일본군의 전략 기지였던 것이지. 왜 그랬던 걸까?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망 직전 상황을 돌아보자. 어쩌면 제주도와 너무나 비슷한 운명을 가진 섬,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되자 일본은 제주도를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해 미국과 결전을 치를 최후 보루로 삼았지. 그러니까 미군이 제주에 상륙할 경우 한라산을 중심으로 최후까지 유격전을 벌이며 옥쇄한다는 작전, 그것이지. 미군이 상륙하는 날엔 당시 20만 명의 제주도민을 총알바지로 세워 끝까지 맞서 싸운다는 계산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전쟁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겐 시시각각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 위험한 순간에 찾아든 해방. 그것은 제주 사람을 징용, 징병, 노무, 동원, 강제 공출 같은 위태위태한 죽음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었다. 8.15 직전까지 최후 결전을 위해 배치됐던 일본군은 미군에 의해 모두 철수해야 했지. 간발의 차로 살아난 섬. 오랜 탄압 끝에 찾아든 해방. 그건 환희였고 감격 그 이상이었다.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늦었어도 하마터면 섬은 불바다가 될 뻔했다고 제주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새로운 조국, 희망찬 조국을 건설하자. 마을마다 생기가 감돌았다. 얼마나 목마르게 해방을 기다렸던가. 사람들은 오로지 잃어버렸던 조국의 사나이에 새 나라를 가꾸는 일에만 머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일의 중심에 선 것은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었다.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자며 탄생한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건준이 제주도에서도 탄생한 것이지. 그러나 얼마 없어 중앙의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고 제주도 건준도 곧 제주도 인민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를 구호로 내건 인민위원회.
민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었지. 인민위원회 간부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지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지. 오로지 조국을 찾는 게 희망이었던 시대. 제주도에는 항일운동가가 유독 많았다. 섬을 떠나 서울, 부산, 광주 같은 육지로 일본으로 유학을 했던 사람이 많았던 섬이었지. 그들의 영향도 있었던 것인지 일찍부터 젊은 사상가가 많았고 청년운동이 활발했지. 그들은 좌익이니 우익이니 사상을 떠나 심지어 일제 때 면장을 했던 사람들도 악질적인 친일파가 아니라면 모두 끌어들였지. 인민위원장이 이장이나 면장이 된 마을도 있었고 사무실은 어김없이 마을 향사, 공회당, 마을의 일을 보던 곳을 사용할 정도였다. 제주섬, 이상하게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특유의 공동체가 강했던 섬이다. 이런 기질 탓인지 인민위원회는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 제주섬의 구심체가 될 수 있었다. 인민이란 말은 지금은 쓰지도 않고 부담이 가는 이름이지만 식민지 시기나 해방 직후부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지. 우리 글을 알아야 한다며 인민위원회는 마을마다 야학도 열었지. 게다가 마을 젊은이들을 모아 순찰을 돌면서 민중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양담배, 양과자를 배척하는 모임도 가졌단다.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자치기구,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성체나 다름없었지. 학교 설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 해방 직후부터 중등 10개소, 초등 44개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인민위원회와 함께 지역별로 청년 조직도 구성됐다. 그렇게 인민위원회는 빠른 속도로 통치력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렇다면 미군정은 어땠을까? 처음엔 미군정도 인민위원회와 사이가 좋았다. 군정을 무리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떠오른 인민위원회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들은 인민위원회를 제주 도내 유일 정당으로 모든 면에서 정부나 다를 바 없는 조직체라 평가하고 있었단다. 가령 경찰서장이 신임 지서장을 발령하면서 인민위원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소개장을 써주는 일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무렵 미군정은 점령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일제강점기에 친일 경찰을 미군정의 경찰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옷만 갈아입힌 후 미군정의 경찰로 다시 등용한 것이지. 청산하지 못한 옛날의 친일파들이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다. 그렇게 친일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리를 활보했으니 상상이 가겠지. 일본군이 떠난 자리, 거기엔 일본에서 돌아온 6만여 명의 제주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지. 목숨 걸고 검은 바다를 건너가고 건너온 이들. 허나 고생하다 돌아온 고향엔 쌀항아리가 바닥을 보였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바람. 아득했다. 집집마다 보리나달 한 톨이 귀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자 생필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은 모자라다고 더 아우성이었다. 해방 이듬해 1946년은 제주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한 해였지. 유례 없이 보리 농사는 대흉작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니 도민들은 이 대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들판의 직부리와 바닷것, 먹을 만한 것이라면 모두 거둬들여서 목숨을 연명하여야 했다. 사나이의 쑥마저 먼저 캐지 못하면 차지할 수 없었으니 오로지 생존, 입에 풀칠하는 길이 우선이었지. 그리하여 한 입이나마 덜겠다고 일본으로 다시 떠나는 사람도 생겨났지.
그러니 진정한 해방이었겠는가. 일본의 우산 아래 있던 제주도민들은 해방과 함께 또다시 거대 미국의 우산 아래서 숨을 쉬어야 했으니 지슬이라고 부르던 감자 그리고 고구마는 그 시절 귀한 식량이었지. 톳과 보릿겨 등을 섞어서 만든 톳밥, 밀범벅, 심지어 돼지 사료로 쓰이던 전분밥까지 먹을거리로 나돌았으니 그야말로 황폐한 들녘이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섬에 호열자까지 나돌았다. 흉년의 역병이라니. 환자가 발생한 집 앞에는 금줄이 쳐졌다. 전염될까 마을마다 청장년들이 길목을 막아서 이동을 금지시키거나 환자를 면회하고 오는 사람들은 마을 초입에 작은 막을 만들어 거기에 며칠 기거했다가 귀가하게 하는 풍경도 이 시대 일이었지. 이로 인해 죽은 사람만 369명. 민심은 극도로 흉흉하였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살기 등등한 바람만 쓸려오고 쓸려왔다. 게다가 해방된 땅에 나타난 새로운 점령군, 미군, 그들은 미국 수집령이란 것을 내렸다. 그들의 정책은 일제가 실시하던 쌀 공출 제도의 변형이나 다름없었단다. 주민들에겐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름, 공출. 일본은 패망 직전까지 얼마나 공출 또 공출을 강요했던가. 비행장의 잔디 공출은 물론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까지 있었던 그 시절. 할당량을 못 채운 중년의 아버지들은 구쟁기 닭살, 소라껍데기 위에 무릎 꿇게 하거나 석돌 꿀림이라고 해서 현무암 돌 위에 꿇게 하는 고문까지 이루어졌던 공출이었다. 더 이상 내놓을 것 없는 농민들과 군정 당국 사이엔 마찰이 벌어졌다.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는 공출 독촉을 나온 면석이가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때 보리 공출의 밀수품 단속을 빙자한 군정 관리들의 비리 행위까지 고개를 들고 다녔다. 다른 지방에서 쌀을 들여올 수가 없게 되어 식량난은 더 심해졌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 무렵 처참했던 이 섬,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중앙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제주도 인민 30만은 지금 역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모든 공장은 대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발화하여 이 땅의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 미군정이 존속하는 한 경찰은 나를 체포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쌀과 자유를 달라. 이것이 정의의 인민의 부르짖음이 아닐까? 독립신보 1946년 12월 19일자. 쌀과 자유를 달라. 식량 부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생존의 늪에 빠진 도민들의 거친 숨결이 흘러나온다. 1946년이 저물고 해가 바뀌어도 도민들의 삶은 무겁기만 하였다. 어떤 때는 배급받은 밀가루가 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료나 석유, 석탄분 등이 섞여 있어 이것을 식량으로 먹은 주민들이 구토를 하여 배급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개 넘어 또다시 보릿고개, 밀기울까지도 구하기 힘들었다. 제주도는 이제 거의 빈사 상태, 실오라기만 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다. 기어이 학생들은 펜을 놓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학생들의 저항운동은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하였다. 제주 농업학교, 오현중학교에서는 일제 잔재 교육과 독재적인 교육에 반대한다며 동맹휴학운동이 일어났다. 학생운동은 1947년 접어들면서 펄펄 타올랐다. 그해 2월 10일 미 군정청이 자리 잡은 관덕정 광장.
조선의 식민지화를 양과자로부터 막아내자고 외치는 학생들의 격렬한 양과자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제주 시내 중학생들이었다. 교내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번져나간 것이지. 미군 보고서는 이날의 시위 참가 학생을 300에서 400명, 제주 신보는 1000여 명이라고 기록한다.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려는 미군정 중대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은 더욱더 강력해졌지. 안팎으로 참고 참아온 사람들의 울분은 예견된 것이었다. 1947년 제주도의 양과자 수입 반대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미군 보고서는 이 사건을 제주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미 시위로 규정했다. 서서히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꾹꾹 안으로 눌러놓았던 분노가 쌓이고 쌓였단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얼어붙은 바다와 언 들녘 위로 어린 쑥은 따뜻한 땅의 기온에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으나 제주 사회는 긴장감으로 잔뜩 찌푸려 있었다. 41페이지까지입니다.